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하기도 민망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야말로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좀 떨어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모든 지표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꺼번에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폭발하면서 우리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패닉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하루에만 6% 넘게 급락하면서 5,400선까지 밀려났고 원달러 환율은 1,517원을 돌파했습니다. 1,500원대 환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언제 1,600원대를 위협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1,400원대 후반으로 치솟았을 때 전문가들이 일단 1,500원을 돌파하게 되면 1600까지는 금방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는데 그 전망이 틀리기를 바랐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이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항상 엉덩이를 뒤로 빼고 숨어버리더니 이번 환율 대란과 경제 폭망 앞에서 또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환율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왔고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1,500원대를 넘어서도 이재명은 환율에 대해서는 입도 번긋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한마디라도 하면 자기가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환율은 완전히 뒷전이고 SNS를 활용해서 자신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방하는 데만 열을 올려왔습니다. 이제 4월 위기설은 더 이상 괴담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닥친 잔인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49% 무려 37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그야말로 전멸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6.57%, SK하이닉스 마이너스 7.35%,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반도체 대장주들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기아 할 것 없이 모두가 기록적인 폭락을 맞이했습니다. 코스닥은 더 비참했습니다. 5.5% 넘게 하락하면서 1100선이 붕괴됐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7조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필사적으로 방어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7조 넘게 쏟아낸 매물 폭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 경제에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을 탈출하겠다는 생각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율은 어떻습니까?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늘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16.7원 오른 1,517원 3원에 마감했습니다. 이 수치는 주간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9일 당시 1,549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장중에는 1,520원 선까지 위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발전소를 공습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날렸고 이란은 해협을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지금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에너지의 90%를 중동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그건 경제적인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내부의 기초체력입니다. 정부, 가계, 기업 부채를 다 합친 국가 총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 원을 넘었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28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무섭습니다. 1년 사이에 10%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이 코로나 이후 빚을 줄이려고 허리띠를 졸라맬 때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표를 얻기 위해 확장재정이라는 이름으로 나라 돈을 뿌려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금리가 1%만 올라도 나라 전체가 휘청이는 유리멘탈 경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는 또 현금을 살포하겠다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으면 물가는 당연히 따라오릅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는커녕 미국은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6,500조 빚더미 위에서 금리 폭탄을 맞으면 우리 서민들 이자 부담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못해서 쓰러지고 가게는 소비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퍼펙트 스톰의 실체입니다. 이제 실물 경제로 가보겠습니다. 4월 위기설의 핵심은 에너지 수급입니다. 지금 중동을 떠나서 한국으로 오던 유조선들이 지난 20일을 마지막으로 이제 끊어졌습니다. 우리 원유 수입의 70%가 중동산인데
그중 95%가 지나오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것입니다. 정부는 비축류가 200일치 넘게 있다 이렇게 큰소리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정유사들의 재고는 4월 말이면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당장 석유화학의 쌀이라 불리는 나프타가 없습니다. 나프타가 없으면 플라스틱도 비닐봉지도 신생아 젖병도 만들지 못합니다. 벌써 비닐봉지는 대란이 일어날 조짐입니다. LG화학 여수 2공장은 이번 주 셧다운 즉 가동 중단을 검토 중입니다. 롯데케미칼, 여천 NCC 같은 대기업들이 고객사에 제품 공급 불가 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이 정도면 중소기업들은 이미 초토화 상태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2배 넘게 뛰었는데 물건을 만들 원료 자체가 없어서 공장을 절반만 돌리는 곳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반도체 공정에 필수인 헬륨가스 90%를 중동에 의존합니다. 카타르 LNG 시설이 피격당해서 복구에만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헬륨 가격이 4배 폭등할 것이라는데 우리 반도체는 어떻게 버틸까요? 요소수 가격은 일주일 사이에 2배가 됐습니다. 물류가 멈추고 산업이 멈추는 대재앙이 4월에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는 이미 우리 식탁과 장바구니를 덮쳤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는 종량제 봉투 공급 중단 공지가 떴습니다. 불안한 시민들이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수십 장씩 싸재기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석유 최고 가격도 인상됩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800원대로 치솟을 전망입니다. 기름값 오르면 배달비 오르고 전기료 오르고 모든 생활 물가가 미쳐서 날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체 물량 확보했으니까 문제없다 이런 소리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전쟁 중인 나라 원유를 가져오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5부제 10부제 같은 구시대적 발상이나 내놓는 게 이 정부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유 공급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일본 보십시오. 잽싸게 움직여서 다카이치 총리가 잽싸게 움직여서 미국과 원유 공급 협약을 맺었습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나라가 이 지경인데 이재명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 주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해서 국민과 시장을 안심시키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환율이 1,500원을 뚫고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공장이 문을 닫는 이 위중한 시점에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 광화문에서 BTS 공연하고 축제를 벌일 때입니까? 총체적인 위기 국면이 닥치고 4월 대란설이 나돌고 있음에도 이재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쳐야 진정한 실력을 알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지금 몰아치고 있는 위기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인재가 결합된 위기입니다. 6,500조 빚더미를 물려주고 안보자산인 비축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해외로 유출시키고 이제는 중동 전쟁 핑계대며 서민들에게 오부제나 강요하는 이 정권, 이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4월 위기설은 이재명 정권의 무능이 불러온 처참한 결과물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겠지만 이 책임 또한 언젠가는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